오늘 제목은요, 진입에 대한 유혹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수익에 대한 어떤 압박감을 받으면 진입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성적,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판단하라. 침착성을 가지고 판단하라.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런 문제들이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상거래와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전을 통해서 동시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차트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지식을 얻고자 하느니, 그것도 이제 탐욕이죠. 근데 이제 그 탐욕은 정당한 게 지식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다 보면요, 시장 분석에 대한 어떤 마비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요 내용은요, 시장 분석의 마비 현상이라는 것은 그 알렉산더 엘더 박사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걸 발췌해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진입할 때는 진입의 근거와 이유가 명확해야 되죠. 명확. 자, 상위 차트를 보면요, 시간 스케일에 대한 근거가 적어도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 이상. 이렇게 진입에 대한 근거가 핵심 패턴을 통해서 3가지 이상이 나오는데, 이런 시간 스케일에 따른 신호가 이 3가지 근거가 전부 다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진입에 대한 근거가 다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핵심 패턴도 다르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핵심 패턴 또한 그 진입의 동일성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말한 이 3가지가 동일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차트 유형이라 하는 것은요, 지지와 이제 저항의 그 반복점 흐름 속에서 이제 차트 핵심 패턴이 아주 중요하죠. 그 패턴이 진입의 근거를 만들어준다, 이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매수시에, 예를 들어서 이평선 매수시입니다. 상승각 지지 같은 거, 그 다음에 평균 가치 이론에 의한 과매도 과매수, 이건 과매도죠. 과매도에서 형성되는 베어 트랩, 그 다음에 볼벤, 어떤 시세 균형의 원리에 의한 볼벤 상하단 밴드에서 하단 밴드가 이 상승각을 지지하는 등이며, 그 외에도 이제 많죠. 많죠. 1, 2바닥도 있고, 뭐 이평선도 쌍지지, 삼중지지도 있고요. 그런 이제 이런 대표적인 예고. 그 다음에 청산 문제도 저항에 따른, 이제 저항이겠죠. 요것은 매수는 지지고, 요건 저항에 따른 이평선 수평곡 저항이랄까, 아니면 전일 고가 1차 뭐 피벗 저항, 이런 게 저항선이죠. 그 다음에 이평선 뭐 하락각 저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하락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빠지니까 요게 저항되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벤 수평각 저항이랄까, 예를 들어서 요걸 타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서 볼벤 수평각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수평각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요, 이만큼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건 견고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저항. 그 다음에 이평선 하락각, 불트랩. 그것은 이제 이평선 요 하락각에 여기가 불트랩 됐죠. 요게 불트랩이거든. 요게 불트랩이에요. 불트랩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 하락각의, 이평선의 하락각의 평균 가치가 내려가니까 평균 가치보다 올라 있었잖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평균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락 쪽으로 더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걸 보고 이제 불트랩이라고 그러죠. 불트랩이. 불트랩. 자, 청산의 근거와 이유도 시간 스케일에 따라, 그러니까 상하이 차트에 따라 핵심 패턴은 종류는 다르지만, 각각의 종류는 다르지만 청산의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그 핵심 패턴 정리하는데 이게 다 나옵니다. 이게 네이버 카페 코뎀 차트 아카데미에 다 등재되어 있죠. 아마추어는 진입의 근거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진입의 근거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실패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한 일입니다. 핵심 패턴이란 시간 스케일에 따라 차트 유형 속에 만들어지며 소멸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는 시장 참여자의 군중 심리, 즉 행동 양식을, 군중의 행동 양식, 그 말이 뭐예요? 시장 참여자의 심리 행동이죠. 그것이 패턴화한 것이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차트란 무엇이냐? 차트는 곧 시장이죠. 시장은 객관적이며 그 다음에 이성적이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과학적이라 했는데 자연과학이라. 왜 자연과학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인간 자체가 자연 속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런 심리적인 현상이 어떠한 그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학, 자 보세요. 그 뒤를 읽어보면, 자, 평균 가치 이론, 이게 이평선이죠. 그 다음에 시세 균형의 원리 등 차트의 원리와 이치를 알게 되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게요, 어떤 일정한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정한 법칙이니까 이게 자연과학의 어떤 일부다. 이렇게 이제 명트레이더들이 쓴 내용을, 명저들을 보면 그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분별한 진입, 그 다음에 무지에 근거한 진입, 이런 게 다 감정적이죠. 어떤 즉흥적이고, 무지에 의한 근거한 진입은 감정적, 이게요, 내동매매고 어떠하니 자기 희망 뭐 이런 거가 있겠죠. 이게 다 감정적 거래예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상거래와 시장 분석의 마비현상이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알렉산더 엘더 박사의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이것을 제가 이제 단상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8번의 거래 트레이딩에 대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보 거래자는 몇 가지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 많은 수가 거래에 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일부 초보자는 행운 덕분에 푼돈을 벌지만, 푼돈이라고 그랬어요. 거의 모든 초보자들은 결국 돈을 잃고 만다. 자, 이렇게 이제 손실을 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들이 뭔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책을 집어드는 것은 바로 이때다 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책을 보고 이제 배우죠. 그래서 이제 배운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 이제 그 뒤를 보자고.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책을 읽지만 정작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두려워한다. 왜 이제 방아쇠, 즉 말하면 진입해서 트레이딩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 말이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픈 기억이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픈 기억이 뭐예요? 예전에 그 책을 들기 전에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두려움. 방아쇠를 못 당기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야. 자, 이런 실패자는 시장 분석을 열심히면서도 정작 거래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 자기가 이제 배움이 부족해가지고 처음에 초보 거래 때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책을 집어들고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돼서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실력이 쌓아졌어도 정작 거래를 하지 않아. 이것은 뭐냐면은 알렉산더 일저 박사가 말한 것은 분석으로 인한 마비 증상이다. 가상매매도 똑같은 거예요. 모의매매 계속 하다 보면 모의에 빠져불게 해요. 그리고 나서 실전 트레이딩을 멀리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자기의 어떤 안전 욕구가 있겠죠. 그것은 트레이더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항시 했던 이야기가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가상 매매와 실전 매매를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훈련을 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뒤에 나옵니다. 똑똑한 거래자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똑똑한 거래자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100%. 그러나 이제 시장에 대해서 100%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8, 90%는 알아야 되겠죠. 시장은 거대하고 많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상당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지금 저는 요 말에 대한 것은 이 책에서는 지금 주로 그 주식 또 포지션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6중 스크린을 만들어서 보니까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이게요. 제가 그 전에 이야기했죠. 일정한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은 핵심 패턴이다. 핵심 패턴은 곧 일정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과학의 일부야.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 책의 내용 보면 완벽한 이해라는 것은 없다. 지표의 우세한 신호들이 거래를 지시하면 리스크를 계산하고 손실 제한 주문 가격을 정하고 거래해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너무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그 일정한 법칙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의 유격은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100%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않는데 거의가 맞아 들어가.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제 우리 트레이더는 시장에 대한 확률에 대한 투자, 곧 베팅이겠죠. 자, 완벽한 신호를 기다리지 말라. 그런 신호는 너무 오래 늦게 오기 마련이다. 이 확률에 대한 베팅이죠.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서암기와 같은 이 내용을 글을 읽고 제가 한번 글을 써봤어요. 다시 한번. 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요 부연 설명이 여기 가상거래와 가상거래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의 마비 현상의 원인은 그랬죠. 가상거래는 이제 모의 매매를 계속하면서 실거래를 가상거래는 잘 하는데 그래도 또 이제 공부도 좀 했기 때문에 이제 거래해도 되는데 가상거래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 분석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마비 현상이 요것에 대한 마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잠재의식 속에 저장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손실이란 두려움이죠. 요걸 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어 거래 심리에 영향을 미쳐 마음의 동결 상태를 가져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의 동결 상태. 그게 손이 떨려서 안 나가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자리가 이렇게 그 자리가 왔거든요. 왔는데도 이제 뭐 공부해서 알겠죠.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가상거래와 시장 분석에 대한 것을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마비 현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이제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죠. 동시에 손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게 있어. 동시에 인간의 안전욕구라는 거 있죠. 안전욕구. 안전욕구에 편안하게 안주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연고로 트레이더는 마음의 고통 상태는 계속 지속된다. 그러니까 손실의 두려움과 두 번째는 마음의 안전욕구.
있는데, 트레이더로서는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또한 마음의 고통 상태도 계속 지속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트레이더로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좌절에 대한 죄책감, 수익을 내야 되는데 손실도 또 복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죄책감과 그 다음에 좌절에 대한 자신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서 싹이 트며 자라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이유가. 제가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것을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내야 되고 공부도 했는데 이제는 매매를 해야 돼. 한데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확히 보니까 손실에 대한 두려움, 예전에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거.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떤 손실의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 또 편안한 상대, 안전욕구라는 게 있겠죠. 이 안전욕구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방아쇠를 당기지를 못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를 극복하자 용기를 내어 트레이딩을 시작하면, 이제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자신의 이제 분노가 쌓이게 돼, 분노가. 자, 용기가 또 용기를 내서 이제 트레이딩을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이지. 왜냐하면 이 상기와 같은 이게 압박감으로 작용하여, 압박감.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이야기죠. 이걸 풀어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에 대처 방안은 가상거래와 또한 실전거래를 동시에 번갈아가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실전 트레이딩은 적은 액수로 미니계좌 같은 경우에 미니계좌로 수익을 조금씩 내는 방법으로 마음의 심리 동결 상태를 서서히 풀어나가는 거야. 풀어서 매일매일. 그러나 그 속도는 빠르겠죠. 왜냐면은 가상계좌로서 그만큼 이제 어떤 지지와 저항의 훈련을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근데 그 풀어내는 것은 별로 어렵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해야 된다. 자, 자신의 심리 상태를 자신이 관찰하고, 그러면 문제점이 생겼죠. 여기에 이제 뭐 문제점, 심리 동결 상태, 이런 거, 그 원인 분석을 해야 되겠죠. 문제점을 인식한 뒤,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예요? 이 글에서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과 그 다음에 자신의 안전 욕구를 인식한 뒤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심리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 문제는 남은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결론은 자신 스스로가 해결하는 방법 위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에서 현재 마음의 고통이 있는 상태, 그런 분들은 한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따지고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게 거대한 벽이 된다 그 말이요. 그리고 그만큼 심리적인 현상, 그 다음에 트레이딩 습관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상거래라는 것도 오래 지속되다 보면 거기에 습관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하면서는 실전 거래와 동시에 번갈아 해라 하느니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려서 우리가 심리의 동결 상대를 풀고자 하는 거예요. 푸는 방법. 저도 이제 뭐 중수 때까지도 이런 것을 많이 겪었어요. 뭐 지금 고스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 과정에서 다 겪은 일을 제가 지금 한번 글로 표현한 겁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